네, 오픈 서킷 타이밍 컨스턴트 방법은 이 더미넌 폴 혹은 이제 3dB 밴드위스를 비교적 정확하게 찾아내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FH of S, 이 frequency response에 대한 표현을 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얘를 사실 폴리노미얼로, 그러니까 분자 분모를 폴리노미얼로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를 보도록 하실게요. 보시면 1차식 B1S, 그 다음에 2차식의 개수 B2, N차식의 개수 B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B1을 보시면 B1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오메가 P1분의 1, 오메가 P2분의 1, 오메가 PN분의 1, 얘네들의 합이 결국은 B1이 될 거잖아요. 다시 정리해서 쓰게 되면은 B1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B1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더미넌 폴이 있다고 하면은 B1과 그 더미넌 폴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메가 P1이 다른 오메가들보다 훨씬 작다면은 이제 이 B1과 오메가 P1분의 1이라는 값이 상당히 근접할 거예요. 그런 B1을 뭔가 찾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는 걸 저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미넌 폴이 없더라도 이 B1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낮은 프리퀀스에 있을 애들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고 높은 프리퀀스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덜 반영이 되는 값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B1이 어쨌든 간에 주파수 응답 특성에서 상당히 뭔가 괜찮은 정보를 줄 거다라는 것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B1을 어떻게 하면 잘 구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으로 생각의 흐름이 조금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라는 방법은요, 일단 이 방법을 따라갔을 때 되게 뭔가 이런 이 대략적인 방법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뭔가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그런 값을 찾는 그런 것을 연상하시게 되는데,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 방법은 이 B1 값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B1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그 다음 스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블릿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의 방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B1을 찾는다,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라는 방법을 찾는다 라는 거고, 요 이론이 정립된 거는 1970년대 무렵이고요. 저희 서킷 소사이어티에서는 상당히 이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처럼 이제 여겨지는 분들의 업적들입니다. 이 각각의 이제 커패시턴스들이 있다고 했을 때 커패시턴스 하나하나를 방문을 합니다. 이 방문을 한다는 말이 조금은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커패시턴스 하나하나씩을 눈여겨보게 되고요. 그 하나의 여러 개의 커패시턴스 중에 하나의 커패시턴스 중에 하나의 커패시턴스를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다른 커패시턴스는 다 무시해줘요.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그널 소스들을 다 제로로 만들면, 다시 볼티지 소스는 숄트 시키고,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는 오픈 시켜서 이 디펜던트 소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들을, 인디펜던트 볼티지 소스와 커런트 소스들, 그런 시그널 소스들은 다 이제 무시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CI가 바라보는,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CI가 바라보는 저항을 구합니다. 근데 그 저항을 이제 RIO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CI가 바라보고 있는 저항 RIO이고, 이게 O라는 서브스크림이 붙는 거는 CI 외에 다른 커패시턴스는 다 오픈시킨 상태에서, 커패시턴스를 제로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다른 커패시턴스는 다 오픈시킨 상태에서 그때 CI가 바라보는 저항이다 라고 해서 RIO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모든 커패시턴스를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C1, C2, C3 각각을 다 찾아가면서 각각이 바라보는 저항 R1, O, R2, O, R3, O를 다 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곱, 각각의 CI와 RIO의 곱, 타임 컨스턴트가 되잖아요. 이런 타임 컨스턴트의
총합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총합을 구한 게 B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B1을 대략적으로 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B1의 exact solution, 정말 그냥 정확하게 구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B1을 정확하게 구하게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뭐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는 않겠고요. 그냥 이 방법을 일단은 좀 받아들이시고 그 개념을 일단 이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프랙티스를 좀 해보시기를 권할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얘의 쓰임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B1은 오메가 P1분의 1, 오메가 P2분의 1, 뭐 등등 다 합의 결과가 이제 B1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 B1을 구하는 정확한 솔루션, 그런 방법은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살펴보는 게, 저희가 dominant pole approximation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오메가 P1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dominant 하다면, 그러면 얘를 오메가 P1분의 1로 근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때 모든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로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폴만 다른 폴들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프리퀀스에 있다, 낮은 프리퀀스에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오메가 P1에 의해서 B1이 근사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구한 B1이 오메가 P1에 대한 정보를 바로 줄 수가 있고, 그때 그 오메가 P1을 우리는 3dB 밴드위스로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일종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리얼 폴들이 있을 때에는 사실 이런 가정들이 사실 되게 잘 맞아요. 잘 맞는데 좀 복잡한 상황들로 오게 되면, 그 컴플렉스 폴들이 있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한 B1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 B1을 통해서 다시 이런 거예요. B1을 구한 다음에 dominant pole approximation이 가능한 경우에는 얘를 이제 오메가 P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오메가 H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냥 B1을 구하고 B1분의 1이라고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냥 얘가 오메가 H랑 상당히 근접한 경우들을 보게 돼요. dominant pole approximation이 통하지 않더라도, 다시 얘기하면은 오메가 P2가 오메가 P1에 그럭저럭 근사하게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2옥타브까지는 안 떨어져 있고 1옥타브 이 정도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B1을 구하게 되면 오메가 H에 대해서 그럭저럭 괜찮은 값을 던져주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괜찮은 값이라는 게 조금은 패시미스틱한 값을 던져주기 때문에 뭐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는 좀 안전한 솔루션을 던져준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그젬플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봤던 이그젬플이에요. 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Vsig과 Rsig으로 시그널 소스 부분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Rin이 있는 것, 이 케이스를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CGS, CGD, 그 다음에 GMVGS의 모스의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쪽에 저항이 하나 있어요.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인풋 쪽에 어쨌든 간에 이 저항 성분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로드 쪽에도 저항 성분이 있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제 뭐 차근차근 해보는 거죠. AM, 미드밴드 프리퀀시에서, 미드밴드에서 게인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는 이제 커패시턴스의 영향을 무시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먼저 VGS를 구하기 위해서 얘의 디바이딩 레이셔가 있으니까 디바이딩 레이셔에 의해서 이제 볼티지가 한 번 더 스케일링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값에 GM이 곱해져서 이제 커런트가 흐르게 되고, 그 커런트가 어디로 흐르죠? RL에 흘러가지고 볼티지 드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RL이 곱해진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 보게 됩니다. 이거 저희가 여러 번 한 거고요. 지금 구성을 이 파라미터들의 이 각각의 파라미터들의 숫자를 한번 등해보죠. R시그 100kΩ, 그러니까 꽤 큰 소스의 임피던스를 갖고 있는 시그널 소스예요. 그 다음에 Rin, 얘 상당히 큰 값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보통 이제 바이어스 서킷 쪽에 뭐 저항,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테니까 상당히 큰 저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 문제를 위한
이 셋업인데 CGS와 CGD가 근사하게 붙어있는 값을 이제 얘기합니다. 1피코페로 1피코페로에서 이그젠플로 놓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문제가 의도적으로 CGD의 영향을 조금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CGS와 CGD를 1피코페로스를 동일하게 놓고 있습니다. 네, 무난한 값인 GM of 4mA를 내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4mA per volt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L 프라임을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은 3.33kΩ. 이 RL 프라임은 실제 로드 저항과 트랜지스터의 RO 이런 것들에 다 조합이 되겠죠. 뭐 이런 상황을 보고 있고 그 값을 다 이제 각각의 R인, R시그 이런 데 대입했을 때 한 마이너스 11 정도의 이 미드밴드 게인을 갖는다라는 걸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를 구하기 위한 이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각각의 커패시턴스를 방문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커패시턴스를 방문한다 그러면은 이 커패시턴스 외에 다른 커패시턴스를 무시하고 생각해 주자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커패시턴스가 바라보는 저항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이 원래 서킷에서 CGD를 날리고 이제 이 커패시턴스 여기 CGS가 붙어 있을 때 그 커패시턴스가 바라보는 저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커패시턴스가 바라보는 저항은 뭐가 있어요? 커패시턴스가 바라보는 저항은 여기서 보시면 이 커패시턴스가 바라보는 얘가 없고 다른 커런트 소스, 볼테이지 소스 다 날려버려야 되니까 여기를 이제 숄트 시켜버리는 거죠. 얘를 숄트 시켜버리고 얘 어떻게 할까요? GMVGS 오픈? 사실은 여기는 그냥 상관이 없긴 한데 원래는 그냥 오픈 시켜 놓는 건 아니에요. 디펜던트 소스는 그냥 디펜던트 소스로 남겨두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어차피 VGS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거는 변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게 이퀴버런스 서킷의 이제 개념상 맞고요. 근데 이제 변하지 않는, 내가 의도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은 숄트 시켜놓게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숄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오픈 시켜놓고 이 커패시턴스가 바라보는 저항이다 그러면 이제 얘가 바라보는 저항을 얘기하는 거고 걔는 뭐예요? 여기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Rsig과 Rin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항입니다. 지금 여기 볼테이지 소스 있었던 거를 지금 숄트로 날려버린 거고 그러면 이제 커패시턴스가 바라보는 저항이라는 것은 Rsig와 Rin의 패러럴 저항이 됩니다. 여기 Rin과 Rsig의 패러럴 저항을 놓게 되고 거기서 이제 숫자를 구하고 80.8K 그 다음에 지금 CGS를 1피코페롯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0의 12승의 RGS를 곱하게 되면 대충 한 80나노 세컨드의 타임 컨스턴트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CIO에서 얘기했던 그 CI에 해당되는 CGS고 RIO에 해당되는 RGS인 거죠. 커패시턴스 하나에 페어링 되는 저항 하나 구하고 걔네들의 곱을 통해서 타임 컨스턴트를 구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커패시턴스가 하나 더 있죠. 보시면 이제 이 커패시턴스 CGD 커패시턴스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마찬가지로 날리게 되고요. 오픈시키게 되고 인디펜던트 소스인 얘는 숄트 시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그냥 놔둬야 돼요. VGS가 변하면 그대로 커런트가 바뀌게끔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CGD가 바라보는 저항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두 번째 미션이에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CGD가 있었고요. 여기 이렇게 CGD가 바라보는 저항이라고 얘기하면 이 그림을 이제 앞에서도 이런 방법을 좀 취하긴 했었는데 이 CGD의 위치를 그러니까 이렇게 CGD가 바라보는 저항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뭘 의미하는지가 좀 분명하게 보여요. 뭐냐면 딱 정말 얘가 이쪽으로 바라보는 이 저항. 다시 하면은 요 양단 간에 걸려있는 저항. 이 양단 사이에, 이 양 노드 사이에 저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항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수직적으로 헷갈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딱 그 자리에 볼티지 소스를 넣고 커런트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이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커런트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양단 간에 걸리게 되는 볼티지를 계산하거나, 이 두 가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 결국 IX와 VX의 비율이 이제 이 저항이 되게끔 하는 거죠. 여기에 일단은 그냥 요 IX, VX의 비율을 그냥 이 등가 회로를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돼요. 다시 여기 딱 IX를 딱 인가했기 때문에, 이 IX는 여기서도 흐르고 여기서도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IX에 의해서 얘네들이 IX를 통해서 커런트가 흐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 저항 RC과 R인을 지금 R'이라고 그냥 표현하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IX가 R'을 통해서 얘를 저항 이제 R'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R'을 통해서 볼티지 드롭이 유발될 거고, 따라서 이 노드의 볼티지가 이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의 R'의 IX가 됩니다. 그쵸? 그게 여기 이렇게 써 있고요. VGS가 이렇게 되고, VGS가 뭐냐면 요거잖아요.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IX R'을 넣게 되면 율로 흘러가는 커런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IX가 지금 여기서도 흘러가고 있고, 여기 커런트가 결정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RL'에 흐르는 커런트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RL'에 흐르는 커런트가 결정되면 그 커런트에 의해서 요 노드의 볼티지도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저희가 VX라는 것을 유도할 수 있고, VX와 IX의 비율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RGD, 다시 말하면 CGD라는 커패시턴스가 바라보는 저항인 RGD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 키리오프의 커런트 로, 볼티지 로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얘네들을 구해내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결과값을 먼저 한번 봅시다. 결과값을 하나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약간은 많이 봐서 결국에는 외우는 형식이 될 텐데, 이거 외우는 게 사실은 상당히 쉬워요. 뭐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저항 한번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저항을 이제 R'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R'이라는 저항 하나로 근사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 그냥 무시하고 이 저항을 그냥 R'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 왼쪽에 R'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RL'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왼쪽 저항과 오른쪽 저항. 그 다음에 이 GM에 의한 성분이 얘가 하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바라본,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본, 그러니까 이 G와 D라고 써있는 이 양단 간의 저항은 어떻게 되냐? 왼쪽 저항 더하기 오른쪽 저항 더하기 GM 곱하기 왼쪽 저항 오른쪽 저항. 여기는 왼쪽 저항 오른쪽 저항인데 L이라고 써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때 조금 헷갈렸습니다. 왼쪽 저항 더하기 오른쪽 저항 더하기 GM 곱하기 왼쪽 저항 오른쪽 저항,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GM을 사이에 두고 GM을 가지고 있고 왼쪽 저항 오른쪽 저항이 각각 있을 때 이 RGD, 그러니까 G와 D 사이의 저항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약간은 학원 강사 비슷하게 설명드리고 있지만 암기하기 좋은 어떤 방식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러 번 보시고 이거를 사실 다른 데 응용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한번 알아두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흐름으로 한번 쭉 가보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읽어 나갈게요. 지금 보시면 그래가지고 일단 RGD를 구했고요. RGD를 구했고 CGD와 RGD가 이제 페어링 되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은 CGD 자체는 12만에 12승, 아까 CGS랑 비슷해요. 근데 RGD가 상당히 많이 커진 걸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는 이 RGS가 100kΩ 미만이었는데 여기는 보시면 이제 10의 6승 메가옴 단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CGD가 만들어내는 RGD가 상당히 큰 값을 갖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타우 GD인 두 개의 곱은 이 1000나노세컨드를 상회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타우를 두 개를 구했어요. 이 타임 컨스턴트 타우를 두 개를 구했고 그 커피시턴스 두 개가 다니까 얘는 그때 타우 두 개를 더해주고요. 그 말씀드린 게 이게 B1에 대한 이그젝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고 얘를 B1분의 1 한 게 보시면 이제 이런 값으로 나오게 되고 얘를 이제 FH 이 3dB 프리퀀시를 만들어내는 그런 타임 컨스턴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이 커피시턴스 CGD에 의해서 만들어진 타우가 CGS가 만든 타우보다 훨씬 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C와 R 값을 각각을 만들어가서 타임 컨스턴트를 보다 보면은 어느 커피시턴스가 더미넌 폴을 만들어내는지를 사실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CGD, RGD가 상당히 큰 타임 컨스턴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래 여기 있던 이 CGD가 이 더미넌 폴을 제너레이션 해주는 그런 커피시턴스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타임 컨스턴트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3dB 밴드위스를 이런 식으로 추정해내는 거예요. 지금 저기까지 구한 방법들을 보시면은 이 과정 중에서 어떤 커피시턴스가 중요한지 이미 한번 본 거죠.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 가면서 C1, C2를 찾아가면서 걔네들이 타임 컨스턴트를 계산해 가면서 뭐가 더미넌트한 폴을 만들어내구나, 어떤 커피시턴스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과정 중에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한 후에 이런 크리티컬한 커피시턴스의 중요한 커피시턴스의 역할을 조금 낮추는, 다시 말하면 타임 컨스턴트를 줄이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또 찾을 수가 있어요. CGD가 만들어내는 타임 컨스턴트가 크다. 그럼 CGD를 작게 만들 수 있겠는가? 고민하겠죠. 근데 CGD는 디바이스의 파라미터니까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디자인 파라미터이고 우리가 관정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인풋에서 어떤 이런 Rin이라든지 Rsig라든지, 그러니까 Rsig에 대해서는 통제권은 별로 없고요. 이건 시그널을 실제로 가져다주는 시그널 소스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Rin은 이미 상당히 큰 값을 놓고 그냥 바이오스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Rsig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뭐 여기 인풋 쪽에서의 통제권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아웃풋 쪽에서의 통제권을 뭔가 주장해서 얘를 줄임으로써 이 RG들을 줄이고 CG들을 줄여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 아래를 줄인다는 얘기는 로드 쪽의 저항을 줄인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미드밴드에서의 게인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타임 컨스턴트를 작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FH를 크게 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게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전형적으로 많이 만나게 되는 게인과 밴드위스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왼쪽 오른쪽 저항 이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이건 사실 교과서에 텍스트북들에 있는 내용들은 아닌데, 이 수식 자체가 여러분 사실 되게 익숙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걸 했었냐면은 이런 회로, 여기 RS가 있고 얘의 저항이 RO가 있는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이 게이트의 전압은 AC적으로는 그라운드, AC적으로 그라운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스코딩에서 그냥 커먼 게이트 스테이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 어떤 RS라는 디제너레이션 저항이 있는 이런 케이스, 이때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는 이 뭐 RO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들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때 결과가 뭐였냐면은 밑에 저항, 위에 저항, 그 다음에 GM 곱하기
RS의 R5였어요. 이것과 지금 이 형태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보시게 돼요. 그쵸? 이거는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신 요 등가 회로, 요 등가 회로를 한번 다시 보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요 노드와 요 노드 사이의 저항이에요. 그쵸? 요 노드와 요 노드 사이 저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라운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끼 포텐셜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라운드라고 지금 각각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지만 저희가 개념적으로 얘를 그냥 연결한 하나의 노드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전압이 일정한 하나의 노드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 저항을 구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그라운드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시 해석이 되냐면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저항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여기를 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을 구한다라고 할 때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왼쪽에 그린 이 회로와 오른쪽에 있는 것의 유사성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냐면 얘네 둘이 만들어내는 저항, 우리가 앞에서 얘를 이제 R'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R'에 해당되는 게 RS가 됩니다. 위치적으로요. 요 트랜지스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 GM 텀, 그 다음에 요 RL 텀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 밑에 요 노드가 있고요. 요 밑에 노드가 요 노드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나서 RS가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R'이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보이시는 게 RL'이 여기 있는데 RL'에 해당되는 게 마찬가지로 요 저항이에요. RL'. 요 양당 간에 GM이 만들어지는 텀이 양당 간에 있고 그리고 나서 이 트랜지스터 자체는 이제 GM과 RO로 모델링 했을 때 그 GM 값이 GM이 바로 요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GM의 VGS가 곱해졌잖아요. VGS는 사실 뭐냐면 요 노드와 요 노드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VGS가 여기를 의미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라운드와 요 노드 지금 오른쪽에서 뭐였냐면은 그라운드로 표현하고 있는 요 G 노드와 그 다음에 요 노드가 지금 요 노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VGS라고 얘기하는 게 요 양당 간의 전압 VGS라고 얘기하는 것과 사실 똑같은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돌려서 있고 꼬아져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등가회로적으로 얘랑 얘가 같아요. 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조금 생소한 느낌일 텐데 이제 그라운드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다루냐에 따라서 이런 식의 해석이 이제 가능합니다. 보통 저희가 그라운드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차지 레저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차지를 그냥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퀴버런스 서킷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그라운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을 다 연결하고 있는 노드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노드의 볼티지를 0V로 고정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 뿐이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서 그냥 보셨을 때는 등가회로적으로는 그냥 얘네들을 연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약간 사고를 전환해서 여기를 마치 그냥 0V의 레퍼런스로 잡고 회로를 해석하시게 되면은 결국 이런 모양새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저항, 오른쪽 저항, GM 곱하기 왼쪽 오른쪽 이것에 대한 얘기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얘기하고요. 여기까지가 딱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얘기한 거고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하나의 이그젬플을 통해서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베너핏이 뭐였는지 크리티컬 커패시턴스를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크리티컬 커패시턴스에 의해서 생긴 타임 컨스턴트를 줄이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이 과정 중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